10시쯤부터 김건희 씨가 구속된 뒤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건진법사 전선백 씨는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 어제 예정된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한 거고 오늘 오전에 이제 진료를 받고 오후에 출석을 한 거죠. 네, 이제 구치소 내에서 이제 진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아마 조사 받으면 뭐 진술을 뭐 전체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소환을 받은 다음에 이제 조사할 때 이제 선택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떤 건 모른다 하고 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적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조사 자체도 사실은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유의미한 진술을 좀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지금 수사 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아무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오지 못한다고 출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소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영향은 없을까요? 그런데 뭐 이 건강 자체가 지금 뭐 우울증과 관련된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육체적 질병 못지않게 정신적 질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조사받는 데는 뭐 별 영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조사할 때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선택적으로 필요한 얘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어제 조사했는데 어제 뭐 상당히 한 5시간, 6시간 조사했는데 건강한 사람들 다음날 또 가서 몇 시간씩 조사받으려면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뭐 김건희 여사의 건강, 김건희 씨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꾀병이랄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몸무게도 엄청 빠졌다고 하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조사를 감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하지만 조사하러 소환을 했는데 가지 않았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본인에게 이제 불이익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건강이 아주 안 좋으면 그때는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할 대상이 뭐 많기 때문에 계속 소환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김건희 씨가 이 면회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일단은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그 오죽했으면 우리가 그 남편이 그 계엄을 했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뭐 더 이상 뭐 제가 꼬치꼬치 뭐 캐묻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김 여사가 하신 뭐 정확한 워딩은 뭐 그렇게 지가 배신을 하지 않았으면은 무엇이든 지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나.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 말이 꼭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같아서 저는 아주 기분이 섬뜩했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면회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언론에 많이 전했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이제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사실 이제 가끔 나와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많이 지탄을 많이 받았죠. 어떤 사실적인 것보다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 마치 뭐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공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난 건 맞는데 과연 김건희 씨의 어떤 했다는 이 얘기 자체가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니까 언론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뭐 마치 뭔가 뭐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런 이런 취지로 얘기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정말 만나서 김건희 씨도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뭐 언론에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빙성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마 전체적으로 뭐 거짓말이다거나 그다음에 김건희 씨 하지 않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접견하러 갔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씨 이제 변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보내서 온 것처럼 해서 면회를 접견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일반적으로 접견 신청하면 뭐 면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인 면회도 마찬가지고 예.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보낸 것처럼 접견을 신청해서 만나서 면접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자하고 같이 짜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떠보라는 식으로 서로 이 얘기가 돼서 떠봐가지고 떠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붙여서 김건희 씨 변호인의 이야기하면 예. 거기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워가지고 왜곡하고 있는 아주 불순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건희 씨의 변호인 말에 들으면은 이게 정말 사실대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일부는 뭐 다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신평 변호사 이 얘기 어떤 신빙성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신평 변호사의 일방적 해석이 가미됐다는 점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 가운데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목걸이를 자수한 이봉관 회장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봉관 회장이 저희 갑자기 자수서를 내고 예. 저렇게 할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자수서가 그냥 우리가 목걸이를 사서 김건희 씨에게 줬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과정, 준 장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걸이를 또 돌려받았다는 거고 또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보석을 선물할 때 어떤 인사청탁을 했다랄지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범죄와 관련된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갖고 빌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김건희 씨 이야기는 추상적이죠. 모조품 빌렸었다. 하지만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측의 어떤 자수서에는 금액부터 시작했고 모든 과정이 다 나타나 있고 예. 나중에 이제 돌려받은 과정까지 돌려줄 때도 빌려줘서 고맙다 하면서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범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게 문제가 되고 김건희 씨가 고발을 당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때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 사람으로부터 디올백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때 실컷 받아놓고 와가지고 돌려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러는데 너무 이제 서희건설 자세히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만약에 신평 변호사 이게 사실이 된다고 한다면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말 자체가 이제 자수서의 어떤 진정성, 사실성, 팩트를 인정하는 건지 예. 아니면 그건 거짓이고 짜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건지 뉘앙스는 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반적으로 김건희 씨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 말이 상당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마 이것은 또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접견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고 김건희 씨가 먼저 건넸더니 신 변호사가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다라고 답을 하니까 그 말을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남편에게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이것도 뭐 의미일까요? 지어낸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교도소 접견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장점이 뭐냐 이게 사실 이게 뜬금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울 줄 안다, 뭐 사람을 키울 줄 안다 이제 그런 얘기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신평 변호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걸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 예. 그것은 전달해서 사람을 이제 거기에다 자기 해석을 또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직위에 오게 되면 사람을 키울지 않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해석을 갖다가 거기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 어게인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윤어게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윤어게인을 할 것이고 윤어게인이 되면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본받아서 좀 사람을 잘 쓰고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인데도 다시 한번 어떤 권력을 잡으라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자기의 어떤 해석을 또 여기다 가미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가 이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요. 지금 부부가 다른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이렇게 면회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 아닌가 이 부분도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보세요? 같은 구치소에 있는다랄지 또 검찰 유치원에 있으면 사실은 공범은 분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서울구치소에서도 남부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이제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중에 범죄에 대한 것이 관련됐다고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요. 오죽했으면 비상계엄 했겠냐. 그러면 이것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범죄 행위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뭔가 접견을 하고 그 내용을 갖다가 남편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 사적인 어떤 소식, 예를 들고 나 건강히 잘했다, 잘 있다, 당신도 굉장히 몸조리 잘 하고 있어라. 나중에 만나자랄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계엄에 관한 얘기를 네. 서로 하고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고 또 이쪽에 전달하고 이건 적절하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접견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성백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속심사가 이제 오늘 이뤄졌는데 불출석을 했어요. 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걸 피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뭐 영장 심사 가서 아무리 변론을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본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혐의와 관련된 것이 증거가 예. 특검에서 엄청 잘 확보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 오히려 더 뭐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이고 예. 본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은 뭐 거의 발부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성만 씨 구속 여부 오늘 밤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그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장관이 특별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그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도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감찰을 넘어서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대검에서 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예. 이제 감찰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감찰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반 검찰청이 이제 수사하게 만드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네. 조사팀에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 행위가 명백해요. 그러면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지검 이건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검찰에 있어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압수물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범죄의 단서가 되고 더군다나 1억 한 6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관봉권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스티커와 띠지가 있는 거고 또 현금이 있었는데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이 있고 나머지 이제 현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다 검수 시기랄지 예. 부서 그다음에 담당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뭐 일련 번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1억 6천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뭐 씨랄지 아니면 또 공천과 관련된다랄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관봉권이랄지 이건 아무나 그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이랄지 이런 예. 데서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바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의 출처를 사실 밝히기가 어렵지 않아요. 띠지만 있으면. 근데 이 띠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검찰의 압수 사무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다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특히 돈이라는 것은 이제 뇌물, 정치자금과 상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예.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릴 수 없는 사안이고 뭔가 이제 고의적으로 네. 뭔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한 4개월 됐잖아요. 예. 근데 남부지검자체에서 이것을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검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압수수색을 해야 될까요? 남부지검을? 아마 대검에서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대검 그 조사팀에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앞으로 조금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할지 그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압수수색 해야겠죠. 그리고 일단 수사관을 입건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수사관이 띠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남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이제 대검에서 오보였다라고 일부 언론의 그런가요? 보도에 대해서 부인했다는 점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관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